자, 162쪽에 건축개념 11번. 자, 우리 건축개념의 설명으로 타당하지 못한 거. 1번은요. 신축이란 건축이 없는 대지에 새로 건물을 짓는 거. 맞죠? 중축 기준을 있는 대지에서 건축 면적, 연면적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3번에 개축은 기존 건축의 전부 내부를 철거하고 그 대지의 종조와 같은 규모 범위에서 건설을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4번의 건축이 천재지변 재해서 멸실된 경우에 그 대지의 연면적 합계는 종조규모 이하이지만 층수를 법령에 적합한 범위에서 종조보다 초과하여 축조한 경우 재축이 아니고 신축이다. 재축이죠. 지금 여기서는 연면적은 종조규모 이하이지만 층수 하나가 초과했잖아요. 동수나 층수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동수, 층수, 높이 중에 어느 것 하나만 초과한 경우까지는 재축으로 본다. 그걸 넘어섰을 때 이제 신축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만 지금 초과했으니까 딱 여기까지는 재축으로 봅니다. 5번의 이전은 건축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같은 대지에서 다른 위치로 옮기는 거 이전이죠. 12번 보시면 건축개념 설명으로 타당한 것은 자, 부속 건축만 있는 대지에 주된 건축을 축조하면 증축에 해당한다? 신축이죠. 부속 건축만 있다? 주된 건축물 위주로 판단하시라고 했잖아요. 부속 건축으로. 그럼 주된 건축물이 없는 땅에 새로 들어섰으니까 신축이 된다고 했습니다. 2번에 개축에 해당하는 일부 철거란 내력벽, 기둥, 바닥, 지붕, 틀, 즉 건축의 3요소인 내력벽, 기둥, 지붕, 틀에다가 바닥이 있네요. 보가 있어야 되지. 일부 철거되려면 이 넷 중 셋 이상의 철거. 네 가지 꼽을 때 건축의 3요소인 지붕, 틀, 기둥, 내력벽은 꼽고 아닌 것 중에서는 보가 제일 중요하다. 바닥 들어가 있잖아요. 틀렸지 그래서. 3번의 종전의 건축물이 5층인데 재해로 멸실된 상태에서 멸실된 상태에서 3층 규모로 지었다면 재축에 해당한다. 그냥 이게 맞네요? 멸실인데 종전 규모 내에서 지었잖아요? 재축이지 그러면. 4번의 건축물의 주요 구조를 해체하지 않고 인접한 대지에 다른 위치로 옮기면 이전에 해당된다. 이게 이전에 해당되려면 같은 인접한이 틀렸죠. 해체하지 않고는 좋은데 인접한이 틀렸습니다. 같은 대지. 5번의 신축에 있어서 건축이 없는 대지에는 기존 건축이 철거나 멸실된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포함하죠. 포함을 하되 없어졌잖아. 포함을 하되 개축, 재축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죠. 그 다음에 13번이 기출문제지만 그냥 쉬운 거, 아주 쉬운 거. 14번에 다음 중 대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자, 우리 대손이라는 건축의 주요 구조에 대한 수선 변경이거나 외부 형태의 변경 중 0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0에서 정하고 있죠. 2번에 내력벽을 10제곱미터 정도 증설하거나 해체했다면 대손이 아니다. 대수선? 아니에요? 대손이잖아, 대수선. 왜요? 증설해체잖아, 증설해체. 지금 내력벽 면적도 항상 수선 변경할 때만 30 이상은 돼야 된다 그랬잖아요. 증설해체니까 10이든 뭐든 대수이죠. 그래서 이게 틀렸고. 3번의 건축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 재료. 외벽의 마감 재료네요. 마감 재료를 증설해체하거나 벽면적 30 이상 수선 변경하는 것은 대손에 해당한다. 정확하죠, 그죠? 내력벽과 이렇게 외벽의 마감 재료가 같은 구조라고 했어요. 증설해체 때는 면적에 상관없이 수선 변경할 때는 30 이상. 4번에 기둥을 증설하고 해체하거나 기둥을 3개 이상 소명하는 거 대손. 이게 바로 기둥, 보, 지붕, 틀. 이것은 수선명 앞에서만 3개 이상, 내기, 보지마, 3의 기가 되겠습니다. 5번에 주계단이나 피난계단, 특별 피난계단을 증설하거나 수선명하는 거 면적에 상관없이 다 대수선.
자, 15번의 건축법 규정상 대손에 해당하는 것을 찾으면 보를 2개 구체적으로 변경한대요. 대수선입니까? 왜요? 아, 요건 보 3개 이상한데 변경이잖아, 변경. 아니고, 그럼 이번에 기둥을 2개 증설해 건축 면적을 증가하니 아니라 그랬잖아요, 요가. 아, 2개 증설이니까 대선인데 건축 면적을 증가했다는 얘기가 들어가네. 그러면은 거짓모습으로 있는 상태에서 건축 면적이 늘어났으니까 증축에도, 이게 대손에도 증축에도 해당되는 것이고 대손과 증축에 동시에 해당되면 증축으로 봐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 대손은 증축, 개축, 재축이 아닌 걸 전제로 하는 겁니다. 3번에 다가구 주택의 가구 간 경계벽을 증설해서 수명이 하는 거, 이게 대손이죠? 네. 경계벽. 자, 우리 경계벽은 면적에 상관없이 들어가는 건데 다가구 다세대의 가구 세대 간 경계벽이지, 아파트나 연립은 커서 아예 경계벽 손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답은 3번이 되고 4번에 아파트에서, 이게 아파트라서 안 되는 거예요. 아파트라서 대손이 아닌 겁니다. 경계벽. 그리고 5번에 건축의 외벽에 사용되는 마감재료, 방화지장 있는 불연재료 이런 걸 말하는데, 이 마감재료를 벽면적 10제곱미터 수선이잖아, 수선. 30 이상은 돼야 되잖아, 그러면. 10제곱미터니까 아니죠. 자, 16번 건축법상 건축물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거, 용도. 단독주택의 종류는 단독, 다중, 다세대 공간이 있다. 다가구, 다세대가. 그렇지. 다세대는 공동이잖아요. 다세대 대신에 다가구를 집어넣어야지. 다가구. 안마원과 안마시설은 이정문생이다. 안마원은 일종이죠? 안마원은 일종이야. 안마시설은 맞지만. 3번에 일반 음식점은 일정문생이다. 이정문생이다. 일반 음식점은 규모에 상관없이 이정근생이다. 이정근생. 동물병원은 의료시설에 속한다. 이정문생이죠. 이정문생. 그냥 병원, 종합병원 이런 게 의료시설이죠? 사실 동물병원 크던가요, 작던가요? 가보시면 작아요. 그냥 작아죠. 일반 병원이랑 게임도 안 되게 작아요. 근생에 속하는 겁니다. 이정문생이지. 아, 그래도 가보셨다고 답하시는 분들은 그래도 진짜 한번 가보신 분들이네. 동물병원. 이거 의료보험에 대해서 비싸다면서 이게. 의료보험이 안 돼서 비싸다면서. 막 개 감기도 치료합니까, 가서? 진짜 개도 감기 걸려? 왜 막 콜록콜록해? 콧물 나오고? 개들도 별걸 다 하네. 참 그만 이렇게 웃기네. 그저 산속에 있는 그 고시 공부하는 사람들, 예? 데이트도 못하고 말이야. 그냥 산속에서 뭐 이렇게 있는 사람들. 가끔 이제 그 밖에 나왔다가 참 개를 안고 가는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워하잖아. 내가 저 개였으면. 이쁜 아가씨가 안고 가면 더 부러워하잖아, 그냥. 자, 하여튼 5번에 부동산 중개사무소로서 30제곱미터 미만한 것은 일정근생이고 30 이상 500 미만한 것은 이정근생이다. 정확합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만큼은 30 미만, 약 9평도 채 안 되는 거, 그 정도까지가 일정근생이고 30 이상 500 미만이면 이정근생이 되는 거. 자, 19번, 17번에 공동주택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거. 공동주택. 아파트란 주택으로 쓰는 층이 5개층 이상 인주택을 말한다. 2번 연립이란 주택으로 쓰이는 한 개 동의 바닥면적, 지하주택 면적 뺀 바닥면적 합계가 660제곱미터를 초과하면서 층수가 4개층이야.
3번에 다세대라면 주택으로서는 한 개 등의 바닥면적 합계 6평집 이하이고 층수가 4개층이야. 정확하네요. 4번에 다세대의 경우 층수를 산정함에 있어서 1층 바닥면적의 전부를 피로 튀고 절에 주차장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만 해당 층을 주택의 층수에서 제외한다. 아니죠? 일부. 전부 또는 일부. 아파트나 연립처럼 상대적으로 큰 것은 1층 전부를 다 피로 치고주로 하여 주차장으로 쓸 때만 혜택을 주는 것이고 안 주택으로 산정하는 혜택을 주는 것이고 다가나 다세대 같은 경우는 꼭 전부뿐만 아니고 일부라도 피로 치고주로 주차장으로 쓰면서 나머지를 주택 외로 쓰더라도 층수에서 제외해주는 혜택 주는 것은 다가구랑 다세대에 그렇습니다. 아파트 연립이라면 1층 전부만 그게 아파트 연립이죠. 자, 5번의 기숙사란 학교나 공장 등의 학생이나 정원들에서 쓰는 것으로서 한 개 등의 공동 취사시설 이용 세대수가 전체의 50% 이상, 반 이상 맞습니다. 자, 18번의 건축의 용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여객 자동차 터미널은 운수시설이나 물류터미널은 창고시설에 속한다? 맞아요. 경마장은 관람장으로서 문화 및 집회시설에 해당한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경마장은 괜히 도박 미락시설로 착각하시면 안 된다. 경마장은 건전한 경마 문화, 건전한 문화 집회시설이다. 3번에 동물원 식물원은 동식물 관련시설에 속한다. 주의하셔야 되지. 문화 및 집회시설입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구경 가는 많은 사람 모이는 문화 집회에 들어가지 동식물 관련시설이 아닌 예로서 기억하셔야 돼요. 동식물 관련시설은 동물과 식물을 직접 기르고 잡고 재배하는. 4번의 동물 장례식장은 장례시설에 속한다. 정확하죠. 동물 장례식장. 뭐 인간을 장례식장 똑같죠. 다 장례시설에 속합니다. 5번의 종교집회장으로서 500 미만인 것은 이종근생이고 그 이상인 것이 종교시설. 이것도 맞아요. 종교집회장은 작아야 1종은 한데 이종근생이고 크면은 전문시설이고. 예. 지금 옳지 않은 것이니까 3번만. 19번의 다음 건축의 용도상 그 용도불량 연결이 바른 것. 자, 오피스텔이 단독. 오피스텔은 단독이 아니죠. 오피스텔은 업무시설이죠. 업무시설. 오피스텔. 유치원은 교육연구시설? 맞네요. 맞네. 유치원이 옛날엔 노유자였지만 지금은 정식 학교로서 교육연구시설에 들어간다. 맞고요. 3번. 유스호텔이 숙박시설? 수련시설. 유스를 빼야 숙박시설이 됩니다. 유스는 청소년들만 이용하는 수련시설이에요. 수련시설.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하는 봉안당, 묘지 관련시설? 종교시설이죠. 종교시설이지. 종교집회장 안에 설치한다.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만약에 이것도 묘지 관련시설로 본다면 요새 큰 성당 안에는 이런 봉안당도 있는데 성당 들어가면서 여기 묘지 관련시설이요 하면서 딱 들어가면 욕 엄청 올 거야. 경비원한테.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등의 바닥면적 합계가 300 이상? 야영장? 300 미만이 야영장이죠. 300 이상 되면 수련시설이죠. 20번의 건축의 용도와 시설군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는 거, 아는 거. 그냥 뭐 해볼까요, 이거? 여러분 일단 9개 시설군 순서. 정확하게 말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정확한 말로 이제는 1번 자동차 관련 시설, 산업 등, 또 문화집회, 그 다음에 영업, 교육 및 복지, 교육 및 복지, 근린생활시설, 주거, 그 밖의. 자동차 관련해서는 뭐가 속해요? 자동차 관련해서 하나. 산업투자에 속하는 것은 운창, 공위, 자묘, 장래, 전기통신, 방송통신과 발전, 문화집회,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문화, 관광문화, 관광회관, 그리고 위락문화, 위락시설. 영업시설에 속하는 것이 판매시설, 운동시설, 숙박영업한다. 숙박시설,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이정무서에 속하는 것은 유일하게 다중생활시설. 그 다음에
영어까지 했나요? 교육 및 복지, 교복, 교육으로서 교육연구소, 청소년 교육 관련된 수련시설, 야영장, 복지로서 의료, 노유자, 근린생활의 1, 2종 군세, 주거 업무의 주거로서 단독 공동 업무로서 업무와 교정 및 군사시설, 제일 위험성 없는 급박시설에 속하는 것이 동식물 관련시설. 아래서 위로 올라가요? 허가. 위에서 아래로 내려와요? 같은 시설군 내에서 움직입니다.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 이때도 같은 주용도 내에서 1, 2종 군세 간의 박혀선 제외. 허가 신고대에 있어서 면적 100 이상이면 사용 승인 받고 써라. 허가 대상으로서만 면적이 500 이상이면 건축사가 설계하라고 예외도 있지만 복수용도는 당연히 허용된다 그랬고요. 자. 산업 등 시설군에 속하는 거 묘지 관련설, 운창공위 자묘의 묘네요. 문화집회소관에 위락, 노는 문화, 위락 문화 좋네. 영업시설관에 숙박 영업 딱이네. 교육복지 야영장, 아이고 청소년 교육에 관련돼 있네. 야영장 그 밖에 속하는 장례시설, 장례시설이면 산업 등에 속하죠. 동식물 관련설이 들어가야지. 전체적으로 해보느라고 어려웠지 딱 해보니까 너무 쉽죠? 딱 보고 판단해도 딱 보니. 다음은 건축상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이다. 옳지 않은 거. 사용 승인을 얻은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 승인 받고 쓰다가 이제 용도를 변경하고자 할 때 그 얘기죠.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라. 여기서는 허가 신고권자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자치시, 자치도, 시장, 군수, 구청장. 정확합니다. 그걸 묻는 거예요. 여기서는. 이번에 하위 시설군에서 상위 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은 시장수, 구청장의 허가. 3번에 같은 시설군 내에서 용도 변경은 시장수, 구청장의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을 신청해야 된다. 같은 시설군 내에서. 4번에 허가 신고 대상인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고자 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기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 승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해야 된다. 단 500제곱미터 미만으로 대손을 수반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라서 이것도 예외도 있어요. 원래는 100 이상이면 다 사용 승인 준용해야 되지만 최대한도 500 미만으로서 대손을 수반하지 않는 이런 간단한 경우는 제외한다는 것도 있습니다. 예외까지. 5번에 허가 신고 대상 경우로서 용도 변경하는 부분의 바닥 면적 합계가 500 이상인 경우는 건축사 설계해야 된다. 그렇지. 신고를 빼야 돼요. 아까 사용 승인에 관한 것은 허가 신고 대상 다 들어가지만 건축사 전문가가 설계해야 되는 것은 위험성이 올라가는 허가 대상에서만 위험성이 떨어지는 신고 대상 건축사가 할 필요 없어요. 허가 대상으로서만 면적이 500 이상이 됩니다. 그게 4번, 5번 차이점이에요. 이때도 뭐 예외는 있지만 자 22번 다음 건축의 용도 변경 중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의수제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을 변경할 신청할 필요가 없는 것. 같은 주용도 내에서 바뀐다. 또는 1, 2종 건생 요게 두 가지가 건축물 대장 기재사항 변경 지금 필요 없는 경우죠. 초등학교를 청소년 수련원으로 변경한대요. 요건 어떻습니까? 그냥 하여튼 주용도에서 바꾸는 건데 이거를 굳이 따져본다면 초등학교는 어디 들어가요? 교육연구시설에. 청소년 수련은 어디 들어가요? 수련시설에. 역시 다 교육연구시설군에 속하죠? 같은 시설군 내에서 바뀌네? 그렇다고 해서 주용도가 같은 건 아니고. 그러면 대장 기재사항 변경 신청해야 되겠죠? 이번에 일반업종을 안마원으로 변경한다. 일반업종은 어디 속해요? 2종 군생. 안마원은 1종 군생. 어이구 그러면 1, 2종 군생 간에 바뀌는 거네? 주용도는 다르지만 이것도 대장 변경 신청이 필요 없다. 답은 2번이네 그러면. 3번에 운수시설을 창고시설로 변경한다. 어이구 운수시설 창고면 운창고에 운창이네? 그러니까 같은 시설군 내에서 산업 등 내에서 움직이는 거죠? 그러나 주용도는 다르잖아. 변경 신청해야지 그러면. 다가구를 다세대로 변경한다면 다가구라면 단독이죠? 다세대로만 공동이네? 그럼 같은 주거 업무 시설군 내에서 바뀌네요? 주용도는 다르고? 변경 신청해야지. 공동주택을 업무시설로 변경한다. 자, 우리 공동주택을 업무시설로 같은 주거 업무에 속하죠? 시설군은 같은데 같은 주용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이 같은 주용도 내에서 바뀌거나 아니면 동그라미 2번처럼 1, 2종 간에 바뀌는 것까지가 대장 병렬시도 필요 없다. 그런 케이스 답이 2번이 되는 겁니다. 좀 이거 헷갈렸어요? 안 헷갈렸어요? 근데 이거만 그래도 좀 이 중에서는 좀 어려운 것을 생각해요. 23번에 건축법령상 사용승인을 받은 건축의 용도 변경에 대한 설명을 옳은 거. 자, 우리 기출문제 갖고 또 봅시다. 그러면 자, 1번 특별시 광역시에 소재하는 건축물인 경우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거나 신고해야 된다. 그래요? 아이고 여러분, 이런 거 특별시 광역시에서 그렇게 딱 나오면은 대부분 시장은 구청장. 어디서만 특별시장 광역시에 나왔어요? 어디서만? 글쎄, 그게 어디 있었던 얘기야, 그게? 건축 허가할 때 나오는 얘기잖아. 대형 건축물에 대한 건축 허가권자, 그것이 특별시장 광역시장이지? 다른 데서 어디서 나옵니까? 지금 이거 용도 변경 얘기인데? 아니, 개별 건축에 용도 변경하는데 이걸 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이런 걸 해줍니까? 구청장이 해야지. 기청에서 이런 식으로 해서 특히 용도 변경에서는 제가 행정청도 많이 물어봤다 그랬죠, 그죠?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도에서는 그러면 예를 들어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그럼 특별시장 광역시장이냐 도지사냐? 도에서다 그럼 시장 거주냐 도지사냐? 근데 도지사는 어떤 경우도 허가 신고권자는 없고, 글쎄 승인권자로 있을 뿐이지 허가 신고는 없잖아요.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글쎄 다른 것에 대한 용도 변경을 말할 것도 없고, 건축 허가 중에서도, 대전도 아니잖아. 건축 허가 중에서도 대형 건축물 지을 때만 허가권자로 등장할 뿐이잖아요. 행정청에 건축허가를 제한하는 그런 데서는 다른 사람도 나올 수 있지만, 용도 변경에서 어떻게 특별시장 광역시장이 나와요? 여러 번 냈던 거, 이런 거 제가 다 소개를 안 해서 그렇지. 이런 거 나오면 쉽게 찾아야 돼, 쉽게. 이번에 영업시설군에서 문화집회시설군으로 용도 변경을 한다? 허가를 받아야 된다? 자산, 이런 건 아직도 한번 딱 생각해 보면 돼요. 자산, 전문용. 어이구, 그럼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네? 그러니까 허가. 답이죠. 3번에 교육복지시설군에서 전기통신으로 용도 변경했다? 자산, 뒤에 것이 위에 있네? 허가가 돼야 되죠. 4번에 같은 시설권 안에서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는 신고를 해야 된다? 건축물 대장 기재상 변경 시청. 대장 변경 시청이죠. 위에서 아래로 내려올 때가 신고지. 같은 시설권이잖아. 5번 용도 변경하려는 부분의 바닥 면적가 1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라도 신고 대상이 용도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건축의 사용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면적이 100 이상이면 허가 신고 둘 다 사용 승인 규정을 준용하니까 받아야 되죠? 네. 이거 아까 할 때 여러분들이 1번 갖고 잠시 좀 움츠렸었는데 충분히 찾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정답. 있죠. 하여튼 이거 나한테 자산 전문 영업교육 근린주고 그건 써놓고 하시라고 써놓고 우리 그냥 말로 했지만. 26번에 건축주인 갑은 4층 건축물을 병원으로 사용하던 중 이를 서점으로 용도 변경하고자 한다. 그래서 이에 관련된 설명으로 옳은 거. 작년 문제. 자, 그럼 볼까요, 여러분? 병원으로 사다가 서점으로 쓴대. 서점으로. 병원이면 어디 들어가요? 네? 자, 써놨다 칩시다. 아까 여러분들이 그냥 말로 할 때 이렇게 써놨으면 지금 또 편한데 말이에요. 괜히 말로 했어. 자, 병원이면 어디 들어가요? 병원, 의료시설에 속하죠. 병원이면 의료니까 의료복지, 교육 및 복지 여기 들어가잖아.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이건 주거 업무라고 했고. 쉽잖아. 서점이면 어디 들어가? 서점이면 소매점이네? 네. 여기 들어가겠지. 1등 금생에. 작든 크든 여기 들어가겠지. 서점은 뭐 근생을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럼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네? 봅시다. 옳은 거 찾는 거. 갑이 용도 변경을 위해서 건축물을 대수선할 때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야 되죠. 우리 설계할 때 건축사가 직접 설계해야 되는 거, 그거는 제가 평상시에도 잘 안 하는 부분이에요. 전 기술적인 아직 낸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지문에서 한 번 딱 처음 등장했던 건데, 이거는 용도 변경을 하기 위해서 건축을 대수선할 때, 이게 대수선할 때, 그 설계는 건축사가 아니어도 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글쎄 이건 몰랐다 칩시다. 거저가 해설은 그렇게 해놨어요. 보통 용도 변경이라면 지금 이건 신고 대상이니까 건축사 설계 안 해도 되지만 지금 이거 용도 변경을 묻는 것이 아니고 건축을 대수선할 때 이거든요. 대수선할 때 우리 대수선은 건축허가나 건축 신고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로 원칙적으로 건축사 설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이 중에 속하는 것이 좀 더 가벼운 것은 또 아닌 것도 있는데 이렇게만 간단히 적은 겁니다. 자, 하여튼 옳은 거 이제 확실하게 옳은 거 다른 데서 봐도 돼요. 갑은 건축의 용도를 서점으로 변경하려면 용도 변경을 신고해야 된다. 그냥 이게 답이잖아. 갑은 서점에 다른 용도를 추가하여 복수 용도로 용도 변경 신청을 할 수 없다. 복수 용도는 다 인정하죠. 용도 변경할 때도 복수 용도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처음 지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복수 용도로 법적 법문에서 못하게 할 이유 없습니다. 4번에 갑의 병원이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면 서점으로 용도 변경을 할 수 없다. 병원이 준주거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그럼 서점은 작은 거 1, 2종 군생인데 준주거에서는 이거 허용이 돼요. 이거 용도 변경할 때 법적으로 허용되는 법문에서 허용되어야지 허가 신고를 통과할 수 있거든요. 당연히 준주거지역은 서점으로 당연히 쓸 수 있는 것에 속합니다. 상식적으로. 이것도 정확하게 따진다면은 원래 서점은 작은 것이 일정군생이에요. 일정군생. 소매점에 속하기 때문에. 크면은 이종이라 해도 일정군생이 안 되는 건 없어요. 이종이라고 하더라도 이종군생이 금지하는 것은 생각나시나요 혹시? 국회법을 배울 때? 이종이 금지되는 지역은 이종문생이 금지되는 지역은 도시적 도관농지에서 제일 엄격한 자연환경 보존지역이 금지된다. 도시적 지역에서 제일 엄격한 보존녹지에 금지된다. 이 두 가지 엄격한 거 외에는 전용과 일반 주거의 차이다. 전용 주거에서는 양호한 주거이기 때문에 이종문생 못 들어간다. 그럼 준주거라면 다 상관없잖아요. 여기 1, 2종 다 되는 것 아닙니까? 할 수 있죠. 그러면 갑은 서점으로 용도 변경할 경우 피난 용도로 쓰시던 광장을 옥상에 설치된다. 이런 거 글쎄 이런 것까지는 몰라도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피난 용도로 쓰시던 광장을 과연 설치해야 되느냐? 몰라도 답은 2번이랄까 그냥? 이상한 것들 전혀 몰라도? 1번이라든지 3번에 피난 용도로 쓰시던 옥상 이런 건 아예 지금은 낸 적도 없고 1번, 5번이 처음 그냥 나왔는데 정답 아닌지 모르고 등재했을 뿐이고 항상 이런 거 나왔을 때 무슨 함정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신고대상 쉽게 하는 걸로 나왔는데 이게 진짜 맞을까 무슨 함정이 있나 참 문제가 의외로 정답이 쉬운 것들이 많아. 근데 이걸 자꾸 피해가는 사람들은 참 의심이 많은 사람들이 자꾸 의심을 해서 본인의 공방과 또 못 믿고 여기 해설도 5번에 이렇게 해놨지만 전혀 몰라도 상관없어. 전혀 몰라도 이런 거 정답만 정확히 알면 돼요. 25번. 다음 중 사용승인업 건축물을 용도 변경하기 위해서 허가가 필요로 하는 경우, 용도 변경에서 허가를 필요로 하는 경우, 허가. 다중생활시설, 이종문생에 속하는 다중생활시설, 의료시설을 변경한다. 다중생활시설은 어디 속합니까? 이종문생인데 다중생활시설? 아까 영업실권에 속한다 그랬죠? 숙박 영업 그리고 다중. 의료시설을 변경한다. 의료는 어디 들어가요? 교육 및 복지에.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네요. 신고. 숙박시설을 업무시설로 용도 변경한다. 숙박이면 어디 들어가요? 숙박 영업. 영업시설에 속하는 것을 업무시설? 업무면 주거 업무에 들어가겠네. 업무? 역시 신고. 장례시설을 묘지 관련시설로 한다? 이거 장례시설 묘지 관련시설은 운창공위 자묘 장례 묘지에 묘지 관련 장례시설 같은 시설고 내수 움직이네요. 산업 등 변경, 대장 변경 신청. 수련시설을 자원순환 관련시설. 수련시설이면은 어디 들어가요? 수련. 청소년?
교육복지에 속하죠? 그럼 여기서 지금 뭐로요? 자원순환? 자원순환이면 문창구의 자묘의 자 아닙니까 이게? 산업에 속하는 거잖아. 어이구 그럼 여기서 이렇게 가네? 이게 답이지. 이게 답이지. 자동차 관련해서 운수시설? 자동차 하려면 여기 맨 위에 속하는 거 자동차를 운수시설 창구 신고 26번에 다음 중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아닌 것. 여러분 건축법을 전면적으로 적용하는 지역이 사람 많이 사는 곳이라고 했죠. 어디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만 지구 단위의 구역이거나 동읍지역. 동부에 속하는 사고는 인구 500인 이상. 그러면 1번이 뭐예요? 도시지역. 2번은요. 비도시 지구 단위 구역. 3번이 동읍. 4번이 농림. 이게 비도시죠 그냥? 답. 동호에 속하는 인구 500인 이상 이상 좋아요. 4번만. 자 27번 다음은 도시지역 비도시에 지정된 지구단위의 구역 동읍지역에만 적용되는 사항을 열거한 것이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가. 그러니까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규정을 열거했대요.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규정. 반대로 일부에는 적용이 안 되는 규정. 6가지 규정. 자 우리 1번 대제도로 관계는 여기에 속하죠? 네. 시골에서는 이거 할 필요 없다 그랬죠? 다닐 수 있으니까 사람 많이 사는 곳에서 직접 다 해야 된다. 지구대로 대제도로 관계 대표적입니다. 건축선에 따른 건축 제한. 이게 바로 1번 대제도로와 접하는 부분에 있어서 건축선이 지정됐을 때 건축선에 의한 건축 제한 그 얘기죠? 관련되는 얘기. 방화지원의 건축물이면 역시 사람 많이 사는 곳에서 방화지구안에서 그 건축물 통제하기 위해서 나온 얘기라고 했잖아요. 시골에서는 이렇게 옮겨 붙을 곳도 없다. 건축의 높이 제한.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 도로의 지정 폐지 변경도 대지는 도로에 접해야 되는데 접하지 않을 때 접하게 만들기 위해서 도로를 지정받는 그런 특성형으로 했잖아. 그래서 답은 4번이 되는 거예요. 4번에 예를 들어 건축의 높이 제한이면 여러분 우리 그 전에 배웠던 거 이거 생각나요? 우리 건축법에 높이 제한은 둘밖에 없잖아요. 가로구역에 의한 높이 제한, 이거 보통의 높이 제한, 요거 특수한 높이 제한, 일주권 확보에 한 높이 제한. 그러면 가로구역의 높이 제한이면은 꼭 전면적이 아니고 도로로 둘러싼 일단의 지역이 다 가로구역에 가로구역만 있으면 다 통제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예? 뭐 일주권 확보는 높이 제한은 별도로 따로 규정이 있죠. 그건 주거생활과 관련해서 막 원칙에 의하면서 규정이 있는데.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거 대제도로의 관계와 해설이 잘 되어 있네. 여기 빠져 있는 것이 요 4가지 1, 2, 3, 5에다가 건축선 지정도 그렇고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도 대지가 일기가 분할을 하는 거 제한하는 대지의 분할 제한 규정도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에서 대지가 부족해서 건축이 있는 데를 자꾸 분할하려고 해서 문제돼서 통제하는 것이 시골에서는 이렇게 통제할 때도 없다. 아니다. 그 6가지 규정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걸 갖고 이제 풀어쓰는 문제로도 가끔 낼 수가 있는 거죠. 28번 건축법 적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건 기출문제로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걸 한번 예시를 해봤는데 철도의 선로 부지 안에 있는 선로 부지에 있는 플랫폼을 건축할 때는 건수상 건폐율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당연히 건폐율 규정 적용 안 되죠? 네. 건폐율뿐만 아니고 모든 건축법 규정이 적용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맞죠. 그래서 하나 풀어놨을 뿐이죠. 2번 고속도로 통행 이후 준수 시설을 건축하는 경우 역시 적용 안 되는 곳이죠. 그러니까 건축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니까. 맞아. 모든 규정이 적용 안 되니까. 3번에 도시지역이 아닌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지구 단위의 구역이 아닌 계획관리지역으로서 동해나업인이 아닌 지역. 한참 아니다 했지만 결국 이게 뭐를 나타내는 곳이에요? 일부 적용된 지역을 얘기하잖아. 이게 결국 계획관리죠? 도시지역이 아니죠? 근데 계획관리를 하더라도 지구단위 구역으로 지정돼 있으면은 전면적으로 들어가는데 그것도 아니죠? 그러면서 또 동읍이라도 있으면 들어가는데 동읍도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전면적이 아닌 지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전면적. 아니 뭘 이렇게 복잡하게 써놨습니까? 그래 이렇게 내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전면적이 아닌 지역. 이렇게 아닌 지역에서는
건축법상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않는다. 맞아요? 네. 맞지. 지금 대지 분할 제한 규정은 좀 아까 얘기했던 6가지 규정 중에 하나고 이거는 전면적에만 적용되는 것이니까 전면적 적용자적이 아닌 나머지 일부 지역에는 요거 빼고 나머지가 적용된다. 이거는 적용되지 않는 규정이죠. 도시지역 등만 적용되는. 4번에 똑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똑같은 얘기가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규획 아닌 계획가에서 동이나 읍이나 아닌 지역에는 건축선의 건축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 5번에 도시지역 외에 지정된 지구단위 규획이 아닌 계획관에서 동이나 읍이나 아닌 지역에서는 거쳐 용전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용전율은 적용되죠. 용전율은 지역마다 다 적용돼요. 시골에서도 자연환경 농림지역 거기에 맞게 용전율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이 5번이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자, 우리 건축 절차 관련해서 오늘 뭐 1분만 했는데 여기서 건축 절차 딱 나오면 쫙 머릿속에서 그리셔야지. 그려져요? 요 그림? 그려져요? 안 그려져요? 그려져잖아요. 그려지잖아. 자, 머릿속에 그려봐요. 뭐부터 나와요? 대지. 그 다음에 허가 나와도 돼. 그런데 허가 전에 나오는 거 사전결정. 사전결정 후에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건축허가나 신고. 그 다음에 착공신고. 그 다음에 시공관리를 통해서 건물이 완성이 됐다 그러면 사용승인 받고 쓰는. 철하시면 뭐 그렇게 툴딱 잡아놓고 여기 나오는 허가권자라면 여기 절차에 올라있는 건 다 허가권자인데 원칙이 자치시, 자치도, 시장수, 구청장. 예외적으로 대형 건축물 21층 이상 10만 이상 공장 착고는 제외지만 이런 것들을 특별시 광역시 때는 특별시장 광역시 허가권자들은 특별한 경우지 이게. 도에서 준다면 도에서는 허가권자 아니고 승인권자에 불과하다. 이 기본적 그림 보세요. 사전결정에 대해서 묻고 있네요. 건축허가의 사전결정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사전결정을 할 수 있는 자는 건축허가권자이다. 허가권자가 결정을 하죠. 절차에 관련된 거다 허가권자라고 했잖아. 2번 사전결정 신청사항에는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 신청자가 고려해야 될 사항이 포함될 수 있다. 자, 우리 3가지만 사전결정으로 신청할 수 있죠. 어떤 건축을 짓는 것이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허용이 된다면 건축 가능한 규모는 어떤지. 또 하나가 나중에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 이 3가지 그 중에 하나. 3번의 사전결정의 통지로서 국계법에 따른 개발행위 허가가 의제되는 경우에 허가권자는 사전결정을 하기에 앞서 관계 행정위원장과 협의해라. 제가 사전결정만 받아도 개발행위 허가, 산지 전용, 농지 전용 허가, 하천 전용 허가까지 의제가 된다고 했는데 당연히 의제가 되는 것이 있으면은 사전결정권자가 그쪽 행정위원과 미리 협의해야 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했잖아요. 협의 얘기야, 협의 얘기. 4번의 사전결정 신청자는 건축인의 심의와 교통영향평가서의 검토를 동시에 신청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당연히 동시에 신청할 수 있어야지. 뭐 하나 신청하고 뭐 나중에 또 하고 뭐 시간만 끌으라고요. 하여튼 관련되는 거 있으면 다 제출할 수 있어. 다 관련되는 거 있으면 다 제출. 응? 그래서 5번의 사전결정 신청자는 사전결정을 통지받은 대로 또 2년 내에 착공 신고를 해야 되며 2년 내에 그렇지. 2년은 좋은데 건축 허가를 신청해 지금 착공 신고를 하래. 이게 실제 최근에 나온 문제잖아요. 이 기간에 착공 신고를 안 하면 사전결정 효력이 상이다. 이 착공 신고 대신에 다 건축허가로 바꿔주셔야 되고 2년은 좋아요. 그전엔 2년을 바꿔서 한번 틀리긴 했었고 건축허가는 의제 안 되니까 건축허가를 신청해야 된다. 건축허가는 2년 내에 신청해야 된다. 근데 이거는 착공 신고로 해서 틀렸지. 다음 중 건축법상 건축의 허가권자가 아닌 자는 찾아봐요. 도지사. 3번 건축허가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거. 착공신고 전에 경매,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조건을 상실한 때로부터 1년이 경과한 이후 공사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6개월. 6개월. 1년짜리는 이게 될 수가 없죠. 1년짜리는. 1년짜리는 될 수가 없어요. 일년의 대표적인 예가 뭡니까? 신고 건축 신고 후 착수기한이 1년이죠. 건축 신고 착수기한이 1년입니다. 건축허가 착수는 2년이다. 대부분 있잖아. 건축허가 원칙이니까 건축허가 착수가 2년이다. 반면에 건축 신고 착수는 간단한 것이라 1년이다. 나중에 주택구조 사업 승인의 착수는 5년이다. 이렇게 하는 거. 이 착수기한 셋은 다 연장할 때 다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1년 연장이고요. 이럴 때 만약에 착수 등을 안 했다 그러면은 나중에 주택법에서는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지만 여기라면 신고 효력은 자동 상실, 건축허가에서는 취소해야 된다. 이렇게 나가는 관련된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그렇습니다. 이건 6개월짜리죠. 6개월짜리. 1년짜리가 아니고. 착공 신고 전에 대지를 소유권을 상실해서 건축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착공을 못하게 됐다 그러면 6개월 동안 만약에 착수 가능하면 그때는 바로 하면 됩니다. 그런데 6개월 동안 착수가 안 된다 그러면 허가를 취소해야만 되는 사유 중에 하나예요. 2번 건축허가를 받은 자가 허가를 받은 또 1년 내에 착수를 안 했다? 글쎄 1년 또 1년에 아니지. 2년 내에 착수를 안 해도 됩니다. 허가를 취소해야 된다. 3번에 21층 이상 건축물을 특별시에서 건축하려면 특별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 21층 이상 또는 10만 제곱미터 이상 증축할 때는 연면적 30% 이상 증축해서 그렇게 될 때 공장 창고는 제외하고 다른 얘기 없잖아요. 특별시장 허가 맞습니다. 3번에 연면적 합계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의 공장이나 창고를 광역시에서 건축하려면 광역시장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건 왜 아니에요? 공장 창고잖아. 공장 창고. 공장 창고니까. 그러면 공장 창고니까 뭐를 정확히 바꿔줄까요? 광역시장이 아니고 구청장. 광역시가 구청장이 되겠지. 5번에 연면적 합계가 10만 이상인 초고층 건축물을 특별시에서 건축하려면 구청장 허가가 아니고 특별시장 허가가 되겠죠. 공사번에 다음 중 시장건축가 허가하기 전에 미리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되는 건축이 아닌 거. 그러니까 대형 건축을 도에서 지을 때 도지사 승인을 시장건축가 받는다. 그거 외에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 목적인 것 몇 가지 더 있었고 교육환경 등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거 몇 가지 추가. 그런 게 딱 이제 그 절차 속에서 생각이 나야 돼. 지금 어디에 어떤 부분을 묻는 것이다.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되는 건축이 아닌 거. 1번 21층 이상인 건축물이거나 연면적가 10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미리 도지사 승인 받아야 될 것에 원칙적으로 속하죠? 네. 2번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자연환경 보호가 나왔습니다. 자연환경 또는 수질보호 마찬가지인데 그 아래도 수질보호네. 둘 다 똑같아요. 2번에 자연환경 보호를 위해서 도지사가 지정권 구역이 전제된 것 똑같고요. 3층 이상 연면적계 1000 이상인 다가구. 어때요? 다가구는 단독이잖아. 단독. 자, 자연환경이나 수질보호가 목적이다. 그런 곳이면은 조금은 커야 된다. 그래서 3층 이상 또는 1000 이상 둘 중에 하나 붙는 건 똑같은데 대상 건축이 뭐예요? 제일 통제를 많이 받는 시설인 밀학시설, 숙박시설은 당연히 있고 그거 외에는 주택 중에서는 큰 공동주택이 들어가고 이종구택 중에서는 일반 음식점, 일반 업무시설 이렇게 다섯 가지밖에 없어요. 다가구는 단독이기 때문에 이게 답이 되겠습니다. 도지사 승인 필요 없어요. 3번의 수질보호죠. 도지사가 지정원화 구역이라 하더라도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일반 음식점은 당연히 들어가고 이게 주택get이잖아요. 4번이 역시 자연환경 수질보호를 해서 도지사가 지정원화 구역 안에 건축하는 3층 이상 1000 이상의 건축물로서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어디서나 통제받아서 들어가고 위락시설, 숙박시설은 5번에 주거환경, 교육환경 등 주변환경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지정원화 구역 안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숙박시설.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서는 규모에 상관없이 위락시설, 숙박시설이 통제받는다 그랬죠? 네.
자, 5번에 다음 중 건축법 규정에 의한 건축 신고 대상이 아닌가. 여러분, 건축 신고 대상 우리 또 제가 했던 또 기본적인 그림 있잖아. 우리 건축 중에서는 뭐가 신고 대상이라 그랬어요? 보통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 100 이하의 신축. 이거보다 작은 85 이하 따지는 게 85 이하 따지는 게 증축, 개축, 재축. 넘을지라도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건축은 한강곳인 보통의 관농자에 지을 때 신고지. 이것도 만약에 사람 많은 도시나 비도시에 지구 단계 구역이거나 붕괴 위험지역이나 방제지구 이런 얘기 붙으면 허가가 되는 거예요, 다시. 그리고 그거에 몇 가지 더 있지만 제가 일단 그 그림이었고, 대수선이 만약에 대수선이 여기 신고돼서 나왔다. 대수선이 원칙이 허가이기 때문에 가벼운 대수선. 대상 건축물이 200 미만이냐 3층 미만 요거부터 따져줘야 돼. 만약에 대상 건축물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 나왔다면 모든 대선이 다 들어가요, 신고가. 근데 이게 아니다 그러면 대선 중에서 제일 작은 수선만 신고다. 그렇게 두 가지 구조를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1번 바닥 면적 합계 85 이내의 주. 이건 증축계 증축 85 이내고 2번 건축의 높이를 3m에서 자, 우리 면적과 달리 증축의 높이 기준에서는 3m에서 증축하는 것이 가벼운 것이다. 3번 연면적 300제곱미터인 구체적 숫자가 나왔네요. 이제는 연면적 3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기둥을 한 개 해체한대요. 야, 이게 지금 보세요. 해체 이런 게 나오게 되면 이건 지금 대손을 묻는 것이죠? 네. 대손을 묻는 것이 이게 건축 묻는 게 아니고, 그런데 연면적 300제곱미터인 건축물의 기둥을 한 개 해체한대요. 기둥. 대상이 300. 200 미만이 아니네요? 네. 벌써 탈락이네? 네. 그럼 무엇만 신고가 돼야 돼요? 수선만. 지금 이게 우리가 한 개 해체라는 걸 얘기해 보니까 대수선 개념 갖고 하는 것이다. 그러면은 대상을 먼저 보시라니까. 대수선에서는 항상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이냐 아니냐. 지금 여기처럼 200면 3층 미만이 아닌 거죠? 아닌 경우에 속하면 그냥 무조건 뭐만 수선만인데 해체라고 됐으니까 이거는 그럼 신고 대상이 아닌 거죠. 답이네. 그럼 이게 바로 지금 신고 대상 아닌 거, 허가 대상이잖아요. 4번 표준 설계도서라 건축하는 건축으로서 초록하죠. 표준 설계도서 쓰는 거 가벼운 거 신고. 연면적 합계가 100 이하인 건축의 신축. 건축. 그냥 이게 건축이라고 되어 있지만 주로 신축할 때 쓰는 거 100 이하.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 작년 문제가 바로 이거잖아. 6번에. 건축상 건축 신고를 하면 건축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 경우. 즉, 신고라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이게 신고 대상이죠? 신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거. 아까 5번 문제랑 똑같은 거예요. 신고 대상에 하지 않는 걸 찾으래요. 연면적 150제곱미터인 3층 건축의 피난계단 증설? 아니, 피난계단 증설이면 역시 증설 해체 수선명의 중에 하나니까 대손을 개념 묻는 거죠? 그럼 대상을 보세요. 연면적이 150제곱미터고 3층짜리 건축물? 그러면 150이니까 200 미만에 속하지만 3층이라. 미만이 아니네? 3층 미만이 아니네? 그러면은 200 미만 3층 미만이 아닌 것이니까 무엇만 신고라고 했어요? 수선만. 그런데 증설이네? 그럼 허가 대상이 되겠네? 답이 1번이네요, 그러면? 바로 1번에서 나온 거 아닙니까, 그러면? 2번에,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 이거 풀어보니까 풀만하죠? 근데 이것도 틀린 사람이 해가지고 참 많어. 이거 그냥 대충 외워두고 정확히 안 해놔가지고. 2번에 연면적이 180제곱미터인 2층 건축의 대수선. 그럼 이건 200 미만이고 3층 미만에 딱 속하죠? 모든 대수선이 다 신고 아닙니까? 3번에 연면적 270제곱미터인 3층 건축의 방화벽을 수선한다. 아니, 수선이잖아, 수선. 270이니까 3층이니까 200 미만과 3층 미만은 아니죠? 그러나 수선이니까 신고지. 4번에 1층에 바닥 면적 50제곱미터, 2층에 바닥 면적 30제곱미터는 2층 건축의 신축. 자, 우리 신축이 아까 신고가 되려면 100 이하인 건축물의 신축이 신고라고 했죠? 100 이하. 연면적 100 이하. 그럼 이거 100 이하인가요? 딱이네. 아니, 1층의 바닥 면적이 50이고 2층의 바닥 면적이 30이면 바닥 면적 합계, 연면적 같은 얘기죠? 80밖에 안 되네? 합친 건? 100 이하네? 그러니까 신고죠. 건축 중에서. 바닥 면적 100 이하인 단층 건축의 신축.
글쎄 단층 건축물인데 그럼 이건 뭐 바닥면적이 딱 100제곱미터네. 한 100 이하에 딱 속하네요. 신축이잖아요. 4번에 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공부용이니까 다 읽어드렸지. 이게 실전에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1번 풀고 끝이야. 다른 거 봐야지. 뭐하러 뒤를 다 봐. 확신이 없을 때만 뒤를 보는 거지. 근데 이런 거 확신을 가지고 풀어야 되지, 이런 거는. 예? 자주 나왔던 걸 푸는 건 확신을 갖고 풀어야지. 시간도 절약하고 좋지. 07번에 건축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허가 대상 건축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경우는 미리 자치시, 자치도지사, 시장건축주체에게 신고함으로써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신고 대상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2번 농림지, 이때도 누구에게 신고하면 누구에게를 보셔야 돼요. 맞게 돼 있어. 그런데 이번엔 농림지역에 지정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에서 연면적 200명과 3층면의 건축의 건축은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응? 맞아요? 왜 맞아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라. 이건 지금 건축의 건축 얘기잖아요. 그럼 200명하고 3층면의 건축은 보통의 관농자에서, 여기 농림이지만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이 지정되기 때문에 사람 많이 사는 곳이 되기 때문에 신고에서 제외, 즉 허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맞아요. 그래서 3번의 관리농림 자연환경보전적에서 연면적 200명으로 3층만의 건축의 건축은 신고 대상이다. 맞죠? 단순하게? 만약에 이 얘기가 나왔다 하더라도 만약에 아까 뭐 방제지역, 붕괴위험지역 이런 얘기가 나와도 그죠? 허가 대상이 되는 것이. 그런 얘기 없잖아. 4번에 건축 신고를 받은 자는 신고를 받은 때로부터 3일 내에 신고 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라. 자, 우리 신고 수리 여부 통지는 건축 절차에서 두 가지 신고 대상으로 나눠져야 돼요. 하나는 5일 내, 3일 내, 5, 3둘 중에 하나인데 당연히 좀 더 중요한 권리 신고인 건축 신고나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도 건축물 짓기 위해서 권리 취득이죠. 그 두 가지는 5일 내 신고 수리 여부 통지예요. 단순한 사실 신고에 불과한 착공 신고에 대해서만 3일이죠. 5일이 돼야 돼, 5일. 이것도 지금 이런 거 나올 때는 그 앞에 거만 보시면 되지. 괄호 속에 뭐 심의 등이 확인한 경우 20일 맞지만 그런 것까지는 내기 힘들죠. 앞에 거. 틀렸어요. 4번에 5번에 신고를 한 자가 신고를 또 1년 내 착수를 안 했다. 그럼 신고 이력은 상실된다. 다만 건축주 요청에 따라 허가권자가 정당한 사유가 있다 인정하면 1년 범위 내에서 착수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건축 신고 착수는 1년. 연장할 때 1년. 더 정확합니다. 차라리 이건 그냥 공부용이잖아. 이게 범위를 얘기하는. 근데 그래서 실전 같은 경우 여기서 자꾸 이렇게 구체적 숫자하고 범위에 속하는지를 더 구체적으로 물어본다니까. 실전처럼. 공부용식 이거는 범위. 자, 8번의 건축법 영상 건축 허가와 신고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1번. 수지를 보호하기 위해서. 수지를 보호. 거주가 지정 공고하는 구역에 시장허수가 3층의 관광 호텔의 건축을 허가하기 위해서는 도지사 승인을 얻어야 된다. 맞아요? 네. 3층짜리, 그러니까 3층 이상에 딱 속하면서 관광 호텔? 관광 호텔이면 숙박시설에 들어가죠? 네. 그러니까 숙박시설. 통제 대상 맞네, 그러면? 2번.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건축을 허가할 때 건축의 용도 규모 형태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의 심의를 거쳐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어요. 기준에 적합해도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사유가 있다고. 그 사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게 있어요. 주거환경, 교육환경 보호상 문제가 있는 밀학시설, 숙박시설. 그 중에 하나죠, 이게. 밀학시설, 숙박시설 중에서 요게 들어왔을 때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면은 이런 경우에 아까 도지사가 미리 지정구하는 구역 안에서는 도지사 승인을 받아라 이렇게 통제하고 있지만 그런 것도 있고 아예 허가를 거부할 수 있는 것도 있다고. 허가를 시장허수가 자체가 허가를 거부할 수도 있다고. 이때는 그 거부할 수 있는 사유 중에 하나입니다. 3번에 시도지사는 시장허수구청장의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장에게 보고하라. 시도지사가 아랫사람 허가를 제한했으면 바로 윗사람인 국장에게 통제받기 위해서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고, 그럼 국장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문제 있는 결정이라고 하더라도
해제를 직접 하는 게 아니고 해제를 명할 수 있다. 이렇게 나가는 거 있잖아요. 4번의 면적이 180제곱미터이고 2층인 건축의 대수는 건축신고. 또 대수를 묻고 있네요. 그럼 연면적이 180제곱미터 200 미만이야. 2층 3층 미만이잖아. 그럼 건축신고 대상 맞네요. 5번에 건축신고를 한 자가 신고부터 6개월 내에 착수를 안 하면 신고효력이 없어진다. 6개월 내에 착수 안 하는 게 아니고 1년 내에 착수를 안 하면 신고효력이 없어진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틀린 것은 5번만 틀렸고. 아, 이것도 기출이잖아. 아, 이거만 다 기출 문제네. 29번도. 자, 우리 9번도 똑같은, 그럼 거의 똑같은 문제입니다. 이거. 네? 자, 이거 틀린 것이 2번 볼까요? 2번. 연면적 10분의 3을 증축하여 10분의 3 증축이면은 증축은 기존 연면적 30% 이상 증축해서 그렇게 될 텐데 딱 들어가. 30% 이상이 딱 들어가요. 그런데 연면적이 10만 제곱미터가 되는 창고를 관심. 그런데 창고잖아. 공장 창고는 여기서 대형에서 제외라고 했죠? 네. 제외되니까 광역시에서 광역시장 허가 아니고 구청장 허가 되겠죠. 반복이에요. 그냥 반복. 또 뭐 여기서 뭐 보고 싶은 거 있어요? 9번에서? 해설 듣고 싶은 거? (4번) 같은 경우는 연면적기가 200제곱미터 200제곱미터인 건축의 높이를 2m 증축할 때는 건축 신고라면 그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증축할 때는 85 이하가 신고인데 그것도 지금 아니고 높이 기준에서는 3m 이하에서 증축할 때가 신고인데 지금 2m 거기에 딱 속하네? 2m 증축이니까 3m 이하에 속하잖아요. 그러니까 신고하면 허가받은 것으로 본다. 이게 맞는 것이고 또 뭐 듣고 싶나요? 없죠? 뭐 다 2번은 관련 인허가 의제 규정이고 1번은 그 아까 그 사전 결정 얘기고 1번? 바닥 면적이 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 그럼 이 연면적이 얼마예요? 240이 되죠. 네. 아이 바닥 면적이 각각 80제곱미터인 3층의 건축물을 신축하고자 할 때는 건축가 신청하기 전에 허가권자에게 그 건축 허용성에 대한 사전 결정. 아까 제가 사전 결정은 건축 허가권자가 허가 받기 전에 신청한다 그랬잖아. 근데 지금 신축 얘기잖아. 근데 신축은 혹시 100 이하면은 신고 대상이니까 사전 결정 신청을 못 하죠? 네. 그래서 그거 따져보라는 거예요, 그럼 이거는. 아니, 각 층의 바닥 면적이 80인데 3층짜리면 이 연면적은 각 층의 바닥 면적 합계니까 240 아닙니까? 그럼 100 이하의 신축이 아니죠? 허가 대상 맞죠? 맞잖아, 그러면. 그런 얘기죠, 뭐. 자, 10번. 건축가 제한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은? 오늘 뭐 10번, 11번까지 하면 되겠습니다. 예, 두 번째 나왔어요. 옳은 것은?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즉 시도지사는 국토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국장이 왜요?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자, 우리 건축허가 제한은 구조가 바로 아래 허가권자 허가를 제한하는 구조니까 국장과 시도지사 이 둘만 허가 제한권자죠. 그래서 국장은 모든 허가권자에게, 시도지사는 시장에서 구청장에게, 사유가 국토관리상 필요한 경우 장관이 요청했을 때 이건 국장이 제한하고 시도지사가 제한하려면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지역계획에 머물러 있을 때 시도지사잖아. 그러니까 지금 여기는 국토관리상 필요하다 사유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시도지사가 아니고 국장이죠. 국장. 이번에 국장은 지역계획 또는 도시계획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장, 요거는 시도지사로 바꿔야 되고 국장이 아니고 시도지사고. 아이고, 지역계획이 필요한데 무슨 국장이 나섭니까? 시도지사가 나서야지. 틀렸고. 3번에 필요한 경우 시장수 구청장도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이 사람은 제한권자 아니에요. 시장수 구청장 원칙적 허가권자고, 건축에서는 바로 윗행정청이 아랫행정청의 허가를 제한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이 사람은 제한권자가 아닌 겁니다. 4번에 제한기간은 2년 내로 돼 한 차례만 1년 연장할 수 있다? 맞고. 5번에 시도지사가 건축허가를 제한한 경우 즉시 국장에게 보고해야 되며 맞아요. 그런데 국장은 제한 등이 과다고 동의할 때 직접 해제할 수 있다. 해제할 수 있다. 해제를 명할 수 있다. 해제를 명령 내리는 거예요. 명령. 그 명령에 따를지는 이제 시도지사가 따르겠죠. 11번에 건축허가 제한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 이것도 기출문제인데 그렇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국방을 위해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장관이 요청했을 때네요. 국장은 허가권자의 건축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교육감이 교육환경 개선에서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면 국장은 허가를 받은 건축의 착공을 제한할 수 있다. 벌써 틀렸어요. 왜 틀렸나요? 장관이 요청할 때 국장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육감이 장관입니까? 교육감을 우리가 행정청으로 따지면 시도의사급이지, 시도의사급. 그렇다고 교육부 장관이라고 바꾼다? 교육부 장관이라고 바꿔도 교육환경보호는 여기서 요청 사유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안 묻는다고. 안 묻기 때문에 그냥 장관이 아닌 교육감이라고 그냥 한 거예요. 그냥 틀리게 한 거라고. 교육감이 장관이 아닌 건 아시죠? 3번의 특별시장은 지역계획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지역계획이잖아요. 그럼 시도의사 중에 하나의 특별시장. 바로 아랫사람이 구청장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4번의 건축의 착공을 제한할 때는 제한기간을 2년 내로하되 1년에 1년 연장할 수 있다. 5번의 도지사가 관할 군수의 건축허가를 제한했다. 도지사가 제한했네요. 그럼 국장은 제 행동이 지나치다고 인정하면 해제를 명할 수 있다니까 정확히 돼 있지. 그냥 여기까지 하면 되죠 오늘. 네, 수고하셨습니다.